이슈의 중심. 김경래 최강 시사. 최강 시사 최한수의 눈. 네, 최한수의 눈,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와 함께 경제 현안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연말정산에 얽힌 경제학적 논쟁. 좀 어렵네요. 자, 최한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말정산은 그냥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경제학적 논쟁이 있어요? 논쟁까지는 아니고 예, 경제학적 시각. 예, 아, 그럴까요? 예. 자, 연말정산이 직장인들만 하는, 월급쟁이들만 하는 거죠? 예, 근로소득자가 주 대상이죠. 그죠? 예, 예. 근데 이게 못 받는 사람들도 많다, 뭐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도 많고, 예. 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한 푼도, 예. 원래 또 세금을 원래 안 내는 근로소득자도 꽤 있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연말정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돌려내는 예. 거. 그래서, 근로소득자의 한 3분의 2는 안 내요. 그러니까 돌려받아요. 예. 3분의 2. 예, 예. 3분의 2는 돌려받는다. 예. 예. 그 다음에 5분의 1은 더 내요. 아.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받는 것도 없고 내는 것도 없죠. 아, 예. 그런 뜻이구나. 이게 통계이고요. 예. 세금을 아예 안 낸다는 말이 아니라,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면세자. 근로소득 중에 이제 세금 한 푼 안 내는 사람이 면세자잖아요. 예. 예, 또 그 비율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비율도 꽤 있어요? 예, 그 비율이 우리가, 대략 작년에 보면 한 39%? 예, 10명 중에 한 4명 안 내죠. 예, 예. 10명 중에 4명이 면세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적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말하자면? 소득이 낮다. 예, 낮은 사람들이 안 내기도 하지만 또 높은 사람들 중에. 예. 왜냐하면 이제 공제에 따라, 공제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또, 일부 아주 고소득자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외국에 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약에 따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파견 오신 분 한국에. 예. 그런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안 내는 거죠. 이제 외국에 내는데 그분들은 좀 작고요. 예. 어쨌든 한 39%가 세금을 안 낸다.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가 됐든 간에. 예, 예, 예. 이건 의외네요. 예. 세금 내는 사람들 좀 억울하잖아요, 이러면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예. 네네. 자, 연말정산이, 예전에는, 요새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던데, 13월의 급여? 그러니까 12월 지나서 월급 한 번 더 받는다. 한 1, 200 더 받으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사실 보면? 제일 오해가 많은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13월의 급여, 월급은 아니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대여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여금? 우리가 국가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예. 평소에? 세금을 더 냈다는 건 국가가 내 돈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세금을 더 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말에 국가가 그만큼은 돌려주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자를 안 받죠. 네, 사실은 개인으로 손해. 그러니까 13개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뭔가 이렇게 이득이라는 표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 손해 본 거죠. 이자만큼. 데이터를 보면 작년 2018년도에 연말정산을 해서 돌려받은 사람이 7.2조예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또 돈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그게 2.9조쯤 돼요. 그러면 이게 남의 차익이 3.4조거든요. 네. 4.4조. 4.4조. 예. 4.3조쯤 되는데 4.3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자율 한 1%라고 가정해 보면 정부가 한 430억을 민간한테 이자 없이 빌린 거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가 낼 필요가 없는데 돌려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13월의 급여 월급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 대여금을 돌려받았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세금을 평소에 조금 받고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네. 평소에 많이 걷고 나중에 돌려준다는 건데 네네. 왜 반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과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소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사회가 다르잖아요. 예컨대 뭐 가족이 몇 명이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급여가 상승할 수도 작년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직해서 급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사유를 다 고려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해서 1년 단위로 어차피 과세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실 뭐 2% 정도고 그렇지만 과거 이자율이 10% 뭐 20% 정도 있어요. 사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아하. 네. 근데 이제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로서도 사실은 뭐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민간업소 차입하는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세무행정상으로 시작했을 거다. 하지만 정부는 약간의 편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갭이 작을수록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갭이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해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국가별 비교를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예. 세금에 대한 시스템이 다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연말정산에서 요즘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건 이제 최한수 교수님도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결혼을 하시고 이랬었기 때문에. 애도 있고. 근데 결혼 안 한 싱글들. 는 불만이 꽤 많아요. 제 직장에서도 보면은 왜 나는 공제를 안 해? 내가 우리나라에 기여를 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왜 애 낳고 결혼한 사람들만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거냐 세금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걸 이제 싱글세, 독신세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있는 논란은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보편적인 얘기군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혼한다고도 혜택이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결혼하면 혜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세금을 신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아이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이런 이른바 이제 그 연말정산 내지는 이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왜 해주는가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은 그러니까 사업자들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는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수입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순소득의 일종의 과세하는 거죠. 근데 개인은 이제 비용을 공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에서 고려하는 사유들이 사실 비용 공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사실 비용이 좀 더 늘잖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희점도 아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이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좀 더 일반인보다 지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용 공제해 주는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아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예컨대 뭐 아동수당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건 아이가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도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전세적인 현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싱글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세금을 더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 혜택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제일 낮아요. 그래요? 국제 비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세격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이 개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 통장에 얼마 찍히느냐. 이 차이가 조세 격차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그게 너무 크면 빵원이 찍히는 거고요. 하나도 없으면 0원인데요. 이게 이제 각종 세금과 사회법률을 포함한 컨셉인데요. 개인과 아이가 있는 경우 이걸 나눠보면은 우리나라는 물론 이게 약간 외국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23만 원을 내요. 싱글들이. 애가 둘 있으면 21만 원을 가져가요. 근데 OECD는 아이가 없으면 36만 원을 떼가고요. 아이가 있으면 27만 원을 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싱글세가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아주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싱글들은 이 얘기 계속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아이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연말정산을 하면은 뭐가 공제되고 안 되고가 해마다 달라져요. 그렇죠. 이걸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걸 갑자기 들어갔다 빠졌지? 이런 생각들이 언뜻 들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이게 비용을 공제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으로 인적 공제가 있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와이프도 넣고 아이도 넣고 이런 거 다 인적 공제니까 그렇죠. 비용이니까 이거는 사실 정책적 고려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정부가 사실 세금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가장 큰 도구거든요. 법률보다 더 세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더 세죠. 돈이 더 세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아이를 더 낳아라. 그다음에 교육을 더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정책 목표에 따라 이걸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와 상관없는 생뚱맞은 게 좀 들어와요. 예를 들면 신용카드 공제 이런 건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제 내용이 바뀌는 건데 네. 따라서 국민들이 불만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부는 잘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한테 세금을 덜 걷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그러면 어떤 게 매년 바뀌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새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한번 이 제도가 들어오면 없어지기 힘들고 네. 세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이제 사용의 공제인데 이건 사실 이제 아마 정부는 0으로 줄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제 자기 정책 목표가 있거든요. 예. 뭐 저출산, 뭐 아니면 교육을 늘리겠다. 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고 네.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들어오는 걸 좀 막아야죠.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조세 이제 수능을 예. 하는 거죠. 사람들이 조세. 예. 이게 뭐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스와 노로. 예. 월급쟁이들이 자영업자들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그건 또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한 달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렇게 경제 특강 형식으로 최한수 교수님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한수 감사합니다. 교수였습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